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제가 영어의 이제 원서 중에서 아주 이제 낮은 수준의 뭐 동화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말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심플한 기본적인 원리를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이 어떻게 더 진화되어지고 붙여지고 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는가를 갖다 배울 수 있는 씨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동화 같은 거 무시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동화는 대략 한 몇 살들이 읽기에 적합한 동화냐 하면요. 한 2학년 친구들이 내지 3학년 친구들, 이 정도 친구들이 읽기에 좋은 동화가 좋아요. 너무 어린 친구들인 뭐 5살, 6살 그거보다는 한 2, 3학년 정도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런 동화들을 꾸준히 발성해 가면서 여러분 읽는 거 그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제일 꼭대기를 하면 여기서 보시듯이 우리가 어떤 서적들인데 이 서적들은 전부 다 전문 서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논문 수준에 해당하는 글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각종 분야, 우리 인간의 학문의 각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글들이죠. 하지만 이런 거를 제대로 읽다 보면 여기선 정말로 많은 새로운 그 영감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우리가 몰랐던 어떤 지식들, 그다음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체계화해 주는 어떤 그런 느낌, 또 이론적 탄탄한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강화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훨씬 더 강화되어지고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급 서적 읽는 거, 고급 수준의 서적 읽는 것도 저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 20세, 18, 19, 20 이렇게 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들어가셨다면 이미 굉장히 그런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반 친구들이 이런 걸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책 읽는 걸 즐기는 친구들은 나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20대 이미 들어서셨다면은 이런 글들을 읽고 최종적으로는요, 이런 글들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들을 다시 그대로 재구성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재구성하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영작을 위해서는요, 결국은 좋은 명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글들과 적확한 적재적소에서 쓰이는 그런 어휘들을 사용한 글들을 읽어야지만이 본인들이 그런 글들을 해서 읽었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언어라는 거는 결국은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네,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휘 패턴의 풀을 최대한으로 넓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해놔야지 여기저기서 제가 패턴들을 갖다 retrieve, 건져내고 다시 reassemble, reconstruct 하기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문 글들은 한 번 읽고 말 게 아니라 자주, 2번, 3번 같은 글들도 자주 읽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읽었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같은 글들도. 그리고 특정한 어떤 주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 책을 모해서 구매해서 처음부터까지 통독하는 거죠. read through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냐.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만 하고 그러니까 해석과 번역을 갖다가 잘못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해석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어로 되어져 있는 글들을 내가 해석한다 하면은요, 굳이 말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걸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읽으면서 내가 이 글이 무슨 글인지 내가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어떤 정보가 쓰여져 있는 글이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번역은 다르죠. 번역은 내가 이 글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다시 해당 언어로 옮겨서 나 말고 다른 누가 이 글을
읽더라도 옮겨진 그 글을 갖다 읽더라도 원 저자가 쓴 그런 의도와 정보를 충실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렇게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번역은 해석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해석과 번역을 연습을 동시에 다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해석하는 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번역은 그걸 갖다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이잖아요. 그것도 해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제대로 못 해냈을 경우에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번역 과정을 계속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선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해석을 만약에 엉망으로 한다면 번역이 진짜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해석을 하는 것은 이 추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뭡니까? 해석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갖고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독해 영상은 많이 찍지는 않죠. 저희 학습 사이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독해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눔하는 그런 데서는 해석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어휘나 뭐 문법이나 구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이런 해석도 한번 소개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이제 뭐 제목은 여기 보니까 words and seeds라고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단어들과 씨앗들 또는 어휘들과 씨앗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씨앗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예, 그런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부제목이 The Power Behind Your Words에서 당신의 말 뒤에 숨어 있는 power, 힘. 자, 이런 식으로 말의 힘, 말의 씨앗 뭐 이런 개념으로 출발했어요.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데요. 한번 잘 읽고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It's important to know how to speak reasonable words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이 두 가주 진주 패턴을 채택했네요. 그래서 it is 뒤에서는 보통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 판단, 형용사들 이런 것들을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투부정사를 달아서 뭐뭐 한다는 것은 어떠하다라고 그것의 가치나 판단을 하는 패턴이죠. 그 다음에 know how to 했는데 how to는 뭐뭐 하는 법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법을 안다는 건 중요하다. 자, 뭐 하는 법? speak reasonable words에서 자, reasonable 이것은 합당한 논리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 것, 말들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자, 자기가 분명히 의도는 아니었는데 unreasonable한 그런 잘못된 어휘를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정보가 오해되거나 왜곡되거나 또 의도가 잘못 전달돼서 오해를 빚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reasonable words를 사용하는 법은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됩니다. We have an unlimited selection of words we use daily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목적으로 명사 받았고요. 후치 수식 걸려서 이렇게 되고 다시 후치 수식 걸려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수식 관계 한꺼번에 다 깔끔하게 보이시죠? 우리는 unlimited, 자, limited 제한적인, unlimited 무제한적인 selection of words 단어들의 selection 모아놓은 것, 풀. We use daily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단어들의 무제한적인 셀렉션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무제한적인 셀렉션이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자, 내가 어떤 단어를 100개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의 셀렉션은요. 거의 무제한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 100개로 단어를 만들면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곱하기 이렇게 나갑니다. 예, 이거 컴비네이션이라고 하나, 팩토리얼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죠? 100개 중에서 내가 임의의 2단어를 뽑아서 말을 만들 수도 있고 3단어를 뽑을 수도 있고 4단어를 뽑을 수 있고 5단어를 뽑을 수 있고 근데 그 순서도 또 다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해도 거의 천문학적인 그런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0단어를 한다, 10,000단어를 한다, 뭐 30,000 단어를 한다. 그러면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단어들을,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In fact, 사실상이라는 건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요. 이 글을 쓴 사람이요. 뭔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라고 하는 이게 그거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정보나 자기의 주장이 강력하게 실려 있는 그런 문장을 쓰기 바로 직전에 보통 걔들이 in fact라는 말을 써요. in fact라는 말은 이 다음에는 뭐다? 저자의 주장이 강하게 실려 있는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in fact 바로 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n fact, it's not quantity but the quality of the words that you speak that will give you a good return. 자, 이 말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it be that 강조 구조라는 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it is 다음에 여기에 강조 어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나머지 어구를 차례대로 쭉 적으시면은 바로 강조용법이 되는데 한국말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냐 하면 뭐뭐 하는 것은 뭐뭐이다.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이 강조 어구에는 주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타동사의 목적어 들어갈 수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타목, 전목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란 요 패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요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만도 들어갈 수 있고 전목 통째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나 그 밖에 부사구, 부사절이 보통 들어갈 수 있어요. 요 강조 어구 요 자리에. 자, 요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각각 집어넣고 난 다음에 that을 써서 끊어주고 나머지 어구를 차례대로 쭉 써주시면 돼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은 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먼저 와서 뭐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해석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번역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해석은 뭐 앞에서부터 자기가 받아들여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한국말에 이러한 느낌을 주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예문 만들어 보면은요. 자, it is with him 한 다음에 뒤에다가 that I 한 다음에 talk about 자, my future career. 자, 이런 예문이 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됐냐 하면은 with him이라는 부분이 강조됐죠. 그죠? 바로 전치사와 목적어라는 요 패턴이 강조된 거예요. 일종의 부사구죠. 그러면은 it be that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원래 느낌은 뭐냐 하면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해서 이렇게이다. 이게 한국말적 느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영어는 순서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미래 직업에 관하여 talk, 대화를 하는 것은 그와 함께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말이죠. 여기서는요, it be that을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그대로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with him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면은 I talk with him about my future career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I talk about my future career with him 이렇게 하든가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 오겠죠. 이 전치사와 목적어를 갖다 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패턴으로 강조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보니까 여기서는요. it is 다음에 조금 어려운 구조인 it is not A but B 구조가 채택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요. it is 한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수로 동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거 하는 것은 A가 아니고 B이다라고 해서 지금 A가 아니고 B다라고 해서 지금 주어를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로 동사가 바로 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It is not A, but B가 어디냐면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at 다음에 수로 동사가 바로 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다시 요 놈은 뭐냐면 요 놈은 또 뭐냐 하면 관계사절로서 the words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럼 최종 해석이 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뒤부터 먼저 가는 게 처음에는 느낌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뒤부터 먼저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give you a good return이니까 당신에게 a good return, 훌륭한 return을, 보상을 give, 줄 것은, 당신에게 훌륭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은 뭐가 아니라 quantity가 아니라 quality다. 양이 아니다, 질이다.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질인데? Of the words that you speak. 네가 말하는 words, 단어들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의역하면은 네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질이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너에게 a good return, 훌륭한 return, 보상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당신이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당신이 하는 말의 질이 고퀄리티, 소위 고퀄, high quality words를 당신이 한다면은 그것은 당신에게 that will surely give you a good return, 훌륭한 보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의 어휘 선정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막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이 삐댓 강조 구조 속에서 조금 수준 있는 강조가 바로 뭐였냐면 it is, 그 다음에 not A, 그 다음에 but B,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여기에 수로동사를 바로 다는 것인데 이게 수로동사 표시니까 그럼 해석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뭐뭐 하는 것은, 그죠? A가 아니고 B이다. 요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관계사절을 한 번 더 이렇게 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사절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B 대시 여기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또 대절이 나오기 때문에 이 B 대시 이 대신가 이 대신가라고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It is 한 다음에 not A but B. 그 다음에서 of the words까지는 좋았는데 that you speak 이란 말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B 대시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not A but B에서 각각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다시 that 뒤에서 will give라는 수로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that이 바로 얘하고 어울리는 that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얘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가 강조된 거고 여기에 P가 수로동사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럼 이 that you speak은 뭐냐면 이 be that 강조 구조 내에서 다시 앞에 있는 the words를 꾸며주는 관계사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최종 해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know how to speak reasonable words 했어요. 자, 합리적인 단어로 말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We have an unlimited selection of words we use daily.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단어들의 selection, 어떤 무제한적인 selection,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In fact,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곱하기 99 기억하세요? 98. 사실 it is not the quantity of the words that you speak, but the quality of the words that you speak that will give you a good return. 당신에게 훌륭한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은 당신이 말하는 말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In previous chapters, 자, 앞선 챕터에서는 이 글의 책이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 부분이 나오기 직전 챕터에서는 you read up, 당신은 무엇에 관해서 읽어보았다. 자, read 다음에 바로 목적어 받으면 직접 그것을 읽어보는 것이고 of나 about을 써주시면은 뭐뭐에 관하여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you read up, then you read about words being said. 당신은 단어들이 being seeds, 씨앗들이 되는 것에 관해서 읽어보았다 이겁니다. 이 words는 문법적으로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f의 목적어가 사실은 being seeds라는 것이고 이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words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후치 수식으로 봐도 되지만 이건 진행적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 of의 짝은 being seeds고 이것의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 앞에 달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단어들이 씨앗들이 되는 것에 관해서 읽어보았지. 어떤 씨앗인데? That
bring forth life 했습니다. bring forth는 직역하면 앞에다 내놓다라는 뜻인데 뒤에 생명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을 내놓는 씨앗들. 자, 씨앗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bring forth라고 하는 내놓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에서 싹이 발아하잖아요. 그게 bring forth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발아하는, 생명을 내놓는, 생명을 창조해내는 그런 씨앗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았다. The truth being that most reasonable words birth life into a situation, whether in correcting, instructing, or even in casual conversation. 와, 여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하나 걸려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못 하실 거고요. 해석도 못 하실 거고요. 문법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많은 가르치는 분들도 이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어를 자기가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여기서 듣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까? 자, 저희를 너무 무시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가요, 예를 들어서 시건방을 떠내 저러, 재수없어 라고 하시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현상들을 갖다 목격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모르더라. 이걸 갖다가 자기는 많이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설명해 주는 것이 어디 있나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론을 정립했고 그것을 관찰에 의해서 그것이 입증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뭐냐 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느냐, 그걸 봤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게을리하거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이 나와도 깨끗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고, 소설을 쓴다라는 소위 그 정치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는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야 정치적인 용어를 뱉는 것이지만 이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는요, 여기가 the truth 다음에 being 대시 아니라 is가 와야 정상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서 the truth가 주어고 is가 수로동사고 뒤에 대절이 주격 보호절로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다 대주격 보호절을 갖다 쓰는 게 완성된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being을 썼다는 얘기는 주어는 있는데 수로동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that은 접속사 대시고 대절의 주어는 다시 물론 most reasonable words가 대절의 주어예요.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수로동사 찾아보세요. 대절의 수로동사 어디 있나요? 지금 찾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잘 못 찾겠다라고 하면요, 아직도 영어와 한국말의 근본적인 원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겁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영어와 한국말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세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뭔가 하룻밤 그냥 뚝딱 해서 해치울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넘들은 30년, 40년 걸려갖고 연구해 놓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 강의 저작권들 여기저기서 다 훔쳐가서 자기들이 팔아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기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오냐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거 보니까 얘가 주어라고 표시해 줬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수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수로인가?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안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birth. 이게 뭐지? 벌써 탄생인데? My birthday. 나의 탄생의 날. 자, 영어에서 여러분 한국말과 영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제가 크게 우선 3개 말씀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떠올려 보세요. 영어는 품사 공유어. 한국말은 품사 결정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뭡니까? 탄생은 영원히 뭐다? 명사예요. 탄생시키다는요?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예요. 사랑하다는 동사예요. 피해는 명사예요. 피해 입히다는 동사예요. 필요성은 명사예요. 필요하다는 동사예요. 한국말은 명사, 동사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한번 해볼까요? 적어볼까요? birth 했고요. 그 다음에 love 했고요. 그 다음에
damage 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need 했어요. 이 단어들은요, 스펠링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verse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love는 명사이자 동사이고, damage도 명사이자 동사이고, need도 명사이자 동사이고, 물론 조동사로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요. 예. 그럼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being이 뒤에서 that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뒤에서 that절이 온다라는 기본 패턴을 모르시면은 죽었다 깨나도 이 that이 접속사라는 걸 모를 거고, 뭐 지시대명사인가 관계대명사인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할 거고, 접속사 that이 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 동사 절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주어가 될 단어는 most reasonable words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치상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뒤에 올 것은 수로 동사밖에 없는데 이게 수로 동사일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럼 얘는 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위치상 수로 동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로 동사 바로 뒤에 다시 life라는 단어가 와서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동사인가요? 동사일 리는 없잖아요. 얘가 수로 동사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명사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life는 명사 목적어로 생명이란 뜻,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birth의 뜻은 뭐다? 나타라는 동사입니다. 탄생시키다라는 타동사란 말입니다. 에? 이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뭐다? 영어의 품사, 공유어와 위치어라는 부분을 잘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또 어렵고 또 어렵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lease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제발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는 뭡니까? 에이, 옛날에는 저도 막 수험생들 끌고 막 하고 그러니까 제발 한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카리스마 막 팍팍 세워가면서 했지.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간은 다 지났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은 지났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우연히 또는 뭐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저도 운이 좋아서 좋은 선생 만나고 좋은 학생 만나는 서로 그런 운이 서로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우리에게 지상에서 남겨진 시간이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여러분들도 기껏 100년 100개 더 남았을 거예요? 저는 한 뭐 50년이나 남았을라는가요?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거는요.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서로 만나갖고, 오케이? 포텐 한번 터뜨리고 가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럼 사이비 그런 거에 휩싸이지 말고, 사이비적으로 뭐 스킬 하겠다, 뭐 하겠다, 떼돈 벌려고 눈 벌게 있는 그런 사람들의 패턴에만 너무 그런 사람들 말 또 좀 잘해? 유튜브 썸네일 기가 막히게 달잖아. 전부 다 남의 강의, 훔쳐다가 그냥 그거 재포장, 3포장 해갖고, 알겠지? 전부 거기에 쏠려갖고 그거 하나에 부들부들 떨고 특히 그런 것들이 있어. 여러분 뭐 3촌에 이 해석 안 되시면 뭐 어쩌고저쩌고라든가 뭐 이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실력 다 정말 뭐야 어때? 되게 그 뭐랄까 말초적이고 그지? 뭐 하여튼 어그로 끌려고 하는 그런 그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본 원리를 자꾸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살다 걔네들이 쓰는 뭐 이상한 표현들 뭐 슬랭이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유행어들 그런 거 다 알아? 우리가 뭐 현지 거기 가서 살아? 그렇잖아. 우리 한국에서 살잖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다 아냐고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어떤 그런 원리를 근본 원리를 가르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그런 거 어떤 거 하나만 띡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띡 잡아다가 그걸로 사람들 말이지 뭐 정신 패배시키고 거기다 우월감 맛보면서 말이지 자기는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끌고 가고 그건 아니라 말이야. 선생님도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끌고 가잖아. 저는요 그래도 알 만큼 알아요. 구조에 대해서는요. 구조에 대해서 그냥 나랑 맞짱 뜨고 싶은 사람 나와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나랑 1대1로 구조 한번 뚫어볼까? 맞짱? 오케이. 늘 콜입니다. 늘 콜. 제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졌다 해서 강의 졌고 물러나는 일도 없어요. 왜? 그게 무슨 짓이야? 강의는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가는 거지. 내가 그런 부분 하나 몰랐구나. 땡큐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서. 라고 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적이지만 난 고마운 거지. 왜? 걔는 나한테 he can show me. where the dangers are. 위험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오픈된 자세. 너무 말이 길었다. 자, 이거 볼게요. 지금 얘가 주고 그래서 reasonable words가 주고 verse가 동사고 life가 목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고 짝이 다 맞았죠,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뭐가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원래 is가 있어야 되는데 being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말 길게 안 하고 짧게 할게요. 너무 앞에 잡설이 길었으니까. 자, 분사 구문을 갖다가 만드는데요. 주어 동사 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빵 때려버리고요. 문장이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갖다 주어 동사로 처리하지 않고요. 주어하고 여기 갖다 뭐라고요? ing로 해서 동사 원형이다 ing를 때려갖고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표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콤마 찍다 했는데 주어 수로가 오고 콤마 찍고 또 주어 수로 오고 난다. 콤마가 아니라 피어리어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주어 수로 오고 피어리어드 가거나 또 마침표 갔는데 느낌표 갔는데 뒤에다가 뭘 때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분사 구문의 주어를 때리고요. 분사 구문의 주어. 그다음에 여기를 수로 동사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ing로 쳐서 빵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에요. 일종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문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써도 여러분도 써도 됩니다. 다만 자신 있으면 쓰세요. 여기다 이런 문학적 분사 구문을 내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썼는지 그 맥락을 다 안다면 쓰셔도 돼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직은 건들지 마세요. 네. 근데 특별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2 주어 놓고 being 때리고요. 이렇게 가는 거. 요거는 꽤 많이 나옵니다. being 뒤에다 이제 뭐 보호도 달고 뭐도 달고 이런 패턴들은 꽤 많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비동사 쓰지 않고 그냥 being을 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요. 여기에 시제도 빼고요. 시제 빼줬죠. truth is인지 truth was인지 이런 거 다 빼버리기 때문에 시제 같은 느낌 다 빼버리고 뭔가 건조한 진실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런 기법을 쓰는 거예요. 아이고 되게 어려운 얘기다. 맞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요. 일반인들이 이제 자야 되겠다 졸린데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1시 25분 넘었는데. 유튜브만 들으면 잠 오더라. 나도 그러거든. 수면제 유튜브가 나한테는 그냥 집에 가서 이제 하다가요. 이제 자야 되겠다 하잖아. 그럼 그냥 누우면 잘 안 와요. 유튜브 딱 해놓고 이제 보다 보면은요. 거기서 솔솔솔솔 나오는 말들 중에서 내가 알아듣는 말 50%, 못 알아듣는 말 50%.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딱 자기 좋아요. 예. 그리고 특히 학문적인 거 이런 거 수면제잖아. 거의 수면제. 그잖아요? 예. 타미를 수면제로 쓰시면 돼요. 밤에 켜놓고 자 잠들. 그러니까 being 대신에 is 쓰면은 하나의 절이 되는 거고 빼버린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이런 분사 구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최종 해석 들어가 볼게. 아이고 뭔 얘기인지 다 잊어먹었네. 자 봐. 앞선 챕터에서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읽어보았다? 말들이 씨앗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읽어봤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어떤 씨앗인데 관계사절 that bring forth life. 생명이란 걸 bring forth 앞으로 내놓는 즉 발화시키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The truth 진실은 그런데 다음과 같다 이런 얘기. 어떤 다음과 같다는 진실의 전제하에서라는 뜻이야. 자 어떤 진실이 있어? 보니까 most reasonable 제대로 사용한 그런 말들 reasonable한 합당한 그런 말들은 birth가 타동사로서 life를 목적으로 받았다 그래서 위치상 birth는 뭐라고? 타동사란 말이야. 자, 제대로 쓰여진 단어들은 생명을 갖다 탄생시킨다. into a situation. 하나의 상황 속에다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얘기는 생명을 하나의 상황 속에다 집어 넣어준다는 얘기야. whether 그 상황이 whether it is in correcting 교정을 하는 상황 속에 있던 whether it is instructing 그것이 가르치는 교수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든지 or whether it is even in casual conversation 그것이 casual한 그런 격이 없는 그런 대화 속에 있는 상황이든 간에 제대로 사용한 말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지. Reasonable words should be fair, rational, and governed by reason. 이 합당한 말들은 fair해야 하며 자 공정한부터 출발해서 좋은, 괜찮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rational,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적인이어야 하며 governed by, 자, should be governed by reason이니까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야 된다, 통제되어져야 된다는 의미. 그게 합리적인 말들이란 말이에요. Once in a store, 자, 이제 주인공의 사례를 한번 들어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가게에서 I heard a mother ordering her child. 자, here 동사 뜨면은 지각동사 제발 뜨면은 그냥 지각동사 못 알아들으니까 hear 동사와 대표적으로 see 동사, feel 동사 이 3인방 물론 이것 이외에 한 10대 개 정도 더 있어요. 이 동사 뜨면 목적어 뒤에서 뭐라고요?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오는 패턴이 제일 많다.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듣다 느끼다.
그래서 a mother, 한 엄마가 ordering, 보이시죠? ing? 자, order 동사 뜨면은 뜻만 알지 마시고 order 목적어 투부정사 이 패턴 모르시면 order 모른다고 그냥 자백하세요. order 목적어 투부정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자기의 아이에게 not to dare touch, 감히란 말. 감히 만지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 어떤 가게에서. 뭘 만지지 말라고. Whatever the child was reaching for. reach for가 얻기 위해서 팔을 내뻗다라는 뜻이야. reach for가. 그래서 그 아이가 reach for, 팔을 잡으려고 얻으려고 팔을 내뻗는 whatever, 모든 것, 그 무엇이라도 이런 의미. anything that 개념입니다. 이게 anything that. 그거 감히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엄마한테. 야! 너 뭐든지 만지지 마. 뭐든지 만지지 마. 이렇게. The child asked why she couldn't touch it. 자, 이 아이의 성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였네요. 그렇죠. 이 she는 아이를 말하는 거니까. 아이는 물어보았다. 왜 자기가 couldn't touch it? 그것을 만지면 안 되는지. 엄마 왜 안 되는 거야 만지면? 그러자 엄마의 반응이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Because I said so. 자, 뭐 그냥 훌륭한 엄마라고 보긴 좀 어려운 사람이네요. 엄마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Because I said so. 왜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That's why. 그게 이유야. 자, 아이가 엄마 왜 내가 이걸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 했다고요? 왜냐고?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이유야. 자, 무지하게 무례하죠. 무지하게 무례하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줄게. The reason behind the answer. 그녀의 답 뒤에 있는 이유는 has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무엇과 할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직역, 의역한 뭐뭐과 관계없다가 의역. Why the child cannot touch whatever she wasn't allowed to touch in the first place. 애초에란 말이 in the first place예요. 애초에. 처음에. 애초에 그녀가 wasn't allowed to touch. 터치하도록 허용을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whatever, 그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그 아이가 cannot touch, 터치할 수 없는 이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엄마의 답 뒤에 있는 이유는 애초에 그 아이가 만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만질 수 없는 이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is not always the easiest route to take. 취하기에 가장 easiest, 손쉬운 그런 route, 길은 아니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택하기에 가장 쉬운 길은 늘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not always가 왔기 때문에 부분 부정. 때로는 그러지만은 늘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의사소통이 하기가 제일 쉬운 루트인 경우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기 보세요. 단서 달아두었잖아. You are in a hurry or the kids are acting up. 당신이 굉장히 바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the kids are acting up. act란 말은 이제 행동하다인데 up이란 말은 직역하면 뭐 방방 뜨면서 행동하다는 뜻이니까 의역하면 얘가 약간 버릇없이 굴거나 뭐 침착하게 굴거나 차분하게 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힘들겠죠. 애 다루기 힘들잖아요. But 하지만 it is by far the best. 자, 최상급 바로 앞에 이것도 정관사 앞에 붙입니다. by far는 기억하세요. by far는요. 최상급에서 정관사 앞쪽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it is by far the best by far 하지 않고 the by far best 하지 않고 by far the best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최고의 것입니다. 단연코란 뜻으로 한국말로 이해하면 제일 좋습니다. by far는. 최상급 앞에 붙은 by far는 단연코의 의미예요. 단연코 가장 좋아. 이시라는 건 커뮤니케이션. 네가 커뮤니케이션 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단연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좋은 거지. No matter how many whys we hear.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왜를 듣는다 하더라도 in a day, 하루에 from our children. 우리들의 아이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왜를 듣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 보세요. 애들이 막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때 저거는 왜 그런 거야? 쟤는 왜 둥근 거밖에 없어? 왜 우리가 뭐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거야? 해는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많은 아기들이 왜를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no matter가 왔잖아요. no matter라는 것은 아무리 이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직역이잖아요. 그럼 의역하면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이, 그래서 아무리 많은 Y들을 우리가 하루에 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 뭐로 결론을 내리면 제일 좋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아래에 다 말이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We should recall what our children was like.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be like란 말은 무엇과 닮다, 유사하다의 뜻이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이 무엇과 닮았는지를 우리는 상기해야만 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살짝 느낌에. It is important not to ignore their questions 해서. 이건 말 되는 것 같네요. 자, it's important not to. 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Ignore their question.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말 됩니다. 세 번째. We should try to give reasonable answers. 우리는 합당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예,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네 번째, we should encourage them to ask more.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걸 물어보도록 격려해야만 된다. 답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건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논리 전개가 여기서 이걸로 마감하기엔 조금 갑자기 살짝 방향이 삐땅치는 것 같아요. 5번에 we should allow them to ask what they want to know. 우리는 should allow, 허용을 해야 된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모르시면 allow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ask what they want to know. 알고 싶어하는 것을 물어보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이것도 말이 되네요. 자, 이 세 개는 다 은근히 말이 되는데요. 잘 보면은요. 이 마감 맥락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뭔가 연결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뭐로 출발했어요? reasonable 한 words. 그죠? 자, 말을 reasonable하게 하는 reasonable words라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기도 한다라고 했고 또 reasonable words라는 것은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because I said so. That's why.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이유야. 이거는 reasonable한 answer가 아니잖아요. reasonable한 words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감정이 잔뜩 실려 있고 fair하지도 않고 rational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건 또 governed by reason이 아니라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unreasonable한 그런 words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을 갖다 뭐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늘 네가 바쁠 때라든가 애기들이 좀 뭔가 버릇없이 굴 때라든가 이럴 때는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게 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거기에 reasonable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일 좋은 거야. 따라서 no matter how many whys we hear,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아무리 하루에 많은 왜를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unreasonable한 answer,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알겠니? 엄마가 앞으로 말하면 더 이상 묻지 마! 이거는 unreasonable한 answer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2번, 3번, 5번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we should try to give reasonable answer.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이 맥락이라는 게 이어질 때 reasonable이라는 포인트를 끝까지 살려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과 이것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합당한 마무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독해를 한번 해보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비록 짧은 글이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그 말을 만드는 규칙들이 숨어 있고 이걸 통으로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한국말로 옮겨놓고 그대로 자수대로 영어로 옮겨서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표현력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영장문을 할 때 여기서 따와서 예를 들어서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되게 어려웠던 이런 표현들 이건 정말 훌륭한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burst life into a situation 이런 표현도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다가 탄생시킨다라는 뜻 얘기죠. 써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아주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글을 한번 같이 해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13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끔씩 제가 좋은 이런 글들이나 명문 글들, 이런 글들을 이렇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 완전히 칼같이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영작과 함께 이것도 중간중간에 실어 드릴 거고요. 또 어휘를 해야 되는 날이라든지 뭐 라틴어 어근 접사를 해야 되는 날이라든지 그러면 다양하게 제가 섞어서 컨텐츠를 좀 지루하지 않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작의 우리가 실력과 어떤 그런 정확성을 높이는 거 그런 것을 두고 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어휘를 찾아봐라 라고 글 전체를 전개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책 제목은요. Who am I? 난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해놓고 부제로도 16 basic desires that motivate our actions and define our personalities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6개의 기본 욕구들인데 그 욕구들이 that motivate our action 우리들의 행동을 자극하고 또 that define our personalities 우리들의 무엇을 인성을 규정 짓는 16개의 기본적인 욕구. 과연 인간은 어떻게 16개의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지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지 않은가요? 저는 지금 읽어보고 싶네요. 근데 엄마가 너무 과도해가지고 저도 아직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되죠. 예, 맞아요. 회사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네. 자, when our lives have the amount of order our nature requires. 자, 보는 순간 이제 뭐처럼 매트릭스처럼 다 접속사, 그 다음에 제2주어, 제2동사 뜨고 타동사 목적어 받고 후치 수식 받고 다시 our nature 주어 수로 후치 수식 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냥 끝 한 방에. 자, 그럼 우리의 lives, 삶이 have the amount of order, 질서의 the amount, 그 양을 갖게 될 때, 자, 어느 정도 질서의 양을 갖게 될 때인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our nature requires니까 우리의 nature, 본성이 requires,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서의 양. 자, 우리들의 본성상 나는 질서가 이만큼이면 좋겠어. 나머지는 무질서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큼 질서가 있고 무질서는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나는 질서 있는 삶이 싫어. 나는 아마 어떤 스타일이냐면 I enjoy uncertainty. 나는 뭔가 불확실성을 즐기는 스타일이야. 그럼 난 질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 무질서. 그게 더 좋아.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 요구하는 질서의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person by person이죠, 이거는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가질 때 we feel 우리는 secure. secure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고 동사는 확보하다지만 형용사죠. feel 동사가 동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because 왜? 접속사 떴으니까 뜻만 알지 말고 접속사 뜨면 항상 뒤에서 주어수로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events experienced being under control. 자,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as 무엇으로서 경험되어진다고 being under control. 여러분, under control은 통제하에고 이게 비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통제하에 있다인데 ing 붙었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럼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이야. 의역함 모든 것이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겪어지기 때문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질서의 양만큼은 항상 주변에 정리정돈되어져 있거나 뭔가 통제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안전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Common ways of satisfying the desire for order 했습니다. 자, 주어고요. 수로 동사부터 먼저 찾으면 여기 있고 항상 주어 수로 찾고 난 다음에 후치 수식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아요. 초반에는요. 네, 물론 이제 경지에 오르면 그냥 보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더 연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Common ways. 자, 일반적인 방법들이라는 얘기죠. common이라는 단어는 공통이라는 뜻도 있고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맞아요. 문맥상. of satisfying 했으니까 satisfy가 충족시키다 하죠. 무엇을? The desire for order. desire는 for하고 어울리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구? 질서에 대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은 include 뭘 포함한다? rituals, routines and planning of activities 했습니다.
첫 번째는 ritual, 어떤 의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뭐 제사 지낸다든지 뭐 예배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뭔가 격식을 갖춘 그런 것들을 다 리추얼이라고 하고, 루틴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요것에서 조금 더 비격식적인 것을 루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는 planning of activities, 어떤 활동들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도 다 뭐다? 예, 질서를 향한 욕구에 다 포함되어지는 거야. 그냥 아무 때나 가지 뭐 그게 아니라 매달 며칠 날 출발하기로 하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머물고 뭘 보기로 하고 이런 거 다 짜는 거지. 플래닝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질서를 향한 욕구와 연관돼 있다는 거야. Getting organized, planning a vacation or cleaning up the house all are enjoyable activities for people with a strong desire for order. 자, 여기까지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자, 여기까지가요. 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지금 동명사 주어 1, 2, or 3 이게 주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근데 이제 all까지 왔기 때문에 복수로 간 거고. 그래서 get organized란 말은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것. 또는 planning a vacation이란 말. 휴가를 계획하는 것. 또는 clean up, 대청소하답니다. the house.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모두가 enjoyable activities, 즐길 만한 그런 활동이 된, 즉 재미있는 활동인 거예요. 누구에게는? For people with a strong desire for, 아까 desire for 같이 외워했죠. order, 질서를 향한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역하면 정리정돈 잘 되고 뭔가 질서 정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하나의 재미있는 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On the other hand,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반대 얘기 나오겠군요. 대조적 얘기 나오겠군요. 반면에 some people may be unhappy. 어떤 사람들은요. 어쩌면 unhappy 할지 몰라요. Because 접속사 they feel that 그들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their lives 그들의 삶이 are overly organized or controlled. 무슨 말이야? 과도하게 organized 정리정돈되어진다. 또는 컨트롤도 통제당한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좀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 그냥 대충대충 된 대로 살자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They need, 이런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냐면 greater spontaneity 했습니다. 자, spontaneity란 말은요. 자발성이라는 말인데 자발성. 자발성이라는 건 규칙성에 해당하는 약간 반대적 개념이에요. 그냥 닥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냥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즉석즉석에서 뭔가를 해내가는 거. 그런 걸 spontaneity라고 해요. 근데 더 큰 그런 자발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질서의식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에요. 예, 정리정돈이나 청결의식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greater spontaneity and more 여기가 틀렸네요. 바로. 그죠? 예,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uncertainty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 그들은 당연히 더욱더 많은 불확실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아니 얘하고 어울리려면 여기가 greater spontaneity인데 여기가 어때요? more certainty가 되면 확실성이잖아요. 근데 반대 사람들이잖아. 아직 on the other hand니까. 이런 사람들, unhappy한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uncertainty가 돼야 되는 거예요. 쉽죠, 되게 이거는. 자, when you visit their house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 당신이 그런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는요. newspapers, books, papers, and clothes. A, B, C, and D. 4개의 주어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usually align.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align. 놓여져 있어요. around the floor. 자, 마룻바닥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The grass is not edged 했어요. grass is not edged. 자, grass는 여기서 어떤 뜻이냐면 잔디풀을 말하거든요. 잔디는 is not edged. edge는 명사로는 날카로운 날, 가장자리를 말하고 동사로는 날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edging 하면 날 세우는 거예요. 근데 not edged니까 잔디는 날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무성하게 늘어져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잔디를 많이 깎았으면 짧게 날이 탁탁탁탁탁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팍팍팍팍. 근데 마당 그냥 뭐 잡초가 우거지고 막 전부 다 이런 상태야. 늘어져서. 그 다음에 shrubs라는 건 관목인데 보통 한 1m 정도 크기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들, 관목들. 그런 것들은 not trimmed. trim이라는 단어는 말끔하게 다듬다. 우리 남자들이 머리 trim하는 거. 여자들은 cutting이라고 하죠. 남자들은 trimming이라고 하잖아요. trim 안 되어져 있어. 그죠? And burned out light bulbs. 그 다음 주어. 그 다음 have not been replaced.
burned out light bulb. light bulb가 당연히 전구인데 burned out 다 타버린 즉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 그런 전구들이 have not been replaced. 교체되어지지도 않았죠. 자, 대표적인 무질서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죠. 상징하는 현상들이죠. Since both prefer to live this way. 자, since는 여기서 이후로의 뜻이 아니라 때문에의 뜻이겠죠. 그래서 both 양쪽 다가 prefer to는 뭐뭐 하는 걸 선호하다. live this way. 이와 같이 사는 것을 갖다 선호하기 때문에 they are comfortable의 뜻은 compatible 뜻은 양립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뜻입니다. 원래 come이 이제 together의 뜻이고 compatible 이 pet라는 단어가 존재하다라는 뜻이고 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다, 함께 서다의 뜻이 돼갖고 양립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즉 뭐 커플이 알겠습니까? 아 남편이 그런데 부인도 그래, 부인도 그래, 남편도 그래. 그럼 둘 다가 뭐라고 이렇게 사는 걸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만약에. 오케이? 그럼 뭡니까? 그들은 compatible 할 수 있죠. 그리고 have had strong marriage 아주 강력한 결혼 생활을 가지죠. For more than 15 years 거의 15년 이상 동안이나 아주 헤어지지 않고 왜 서로 간의 그 질서의식이나 청결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불만도 없어요. When a sloppy person lives alone. 그런데 이 sloppy란 단어는 약간 단정하지 못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alone, 혼자 살 때는요. There's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커플도 그래도 문제가 없고 이런 단정치 못한 사람이 혼자 살 때도 문제가 없어요. But 이제 문제는 arise, 발생한다, 생긴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When he or she moves in. 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사에 들어올 때 누구와 함께 with a neat person. neat는 정리정돈이 잘된 아담한 말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이사에 들어올 때 이때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돈의식 떨어진데 한 사람은 정돈의식 높아요. 문제 발생이죠. 당연히. Opposites grow apart. 자, 이 opposites가 서로 반대 성향이라는 것이 grow apart. 떨어져서 grow, 서로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Although, 비록 the neat person, 이렇게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hates the mess created by 누구에 의해서 the sloppy person, 단정치 못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P 플러스 알파 후치 수식이죠. 자, 그러한 mess, 엉망진창인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hates, 극도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the sloppy person은 may not even notice, 심지어 that 이하의 사실을 notice, 눈여겨보다, 눈치채다. 그것도 못할지도 몰라요. There is a mess. mess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눈여겨보지 못. 아,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뭐라고? 뭐가 엉망진창인데? 왜? 어디가 어때서? What's wrong? 왜 이런단 말이야, 오히려. 근데 neat person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 와, 이거 진짜 집이 엉망이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the sloppy person may think that leaving dishes in the sink is only a trifle at most. 자, 이 sloppy person은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think가 뒤에서 대체를 받았고, leaving dishes in the sink 그 자체가 동명사주어입니다. 동명사주어 단수 취급. 그러면 싱크대 안에다가 dishes, 음식 먹은 접시들을 leaving, 여기서는 그대로 내비둔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is only a trifle. 사소한 문제. 그죠? trifle이 아닙니다. 발음이 trifle이에요. 사소한 문제. at most, 기껏해야 사소한, 무슨 그게 네가 목청을 높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문제야? 사소한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Not realizing that, 자, 분사 구문이죠? 뭘 깨닫지 못하면서 it can be truly upsetting. 그것이 진정으로 upsetting 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 누구에게는 to the neat person. 니트한 사람에게는 정말 upsetting, 화를 나게 하거나 저는 그러니까 뭔가 속을 뒤집어 놓는 뭔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런데 반면에 the neat person, 그 단정한 사람은 maybe too perfect. to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자일지도 모릅니다.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cleaning the house, 집안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or 다 등위 접속사는 똑같이 항상 맞춰줍니다. or enforcing household rules. 자, household rules란 말은 가정 수칙들, 즉 집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 우리가 household rules, regulations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enforce, 자,
집행하다 또는 강제화하다, 집행하다, 강제화하다 이런 말 enforce. 자,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완벽주의자일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어쩌면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굴면은 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조금은 이해해 주는 것 필요하죠. 이 사람들 둘 다 서로를 갖다가 generally.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실 늘 완벽하게 니트하게만 살 수는 없어요. 어떨 때 가보면 막 집안 엉망진창이고 자기 방 막 진짜 엉망진창이고 그러죠. 근데 간혹가다 한 번 정도는 뭐 해야 됩니까? 깨끗이 대청소하고 다시 질서를 잡는 거 필요하죠. 생활하다 보면 늘 그럴 수만은 없어요. 뭐 애기들도 키우게 되고 어떨 때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떨 때는 뭐 저도 보면 제 방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어지러져. 근데 이제 제가 어떨 때 조금 시간 나면 저는 청소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걸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남들이 그거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그거 하는 것이 불만에 가득 차서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나 뭐 그런 거, 뭐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뭐 세탁하는 거, 그런 걸 저는 좀 약간 즐기는 편이에요. 하면서 뭐 불평분에 가득 차서 뭐 막 궁시렁대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지 속 시원하고 또 깔끔해진 그런 환경을 보면서 남들도 좋겠군이라는 느낌 하면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게. 예. 자,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 보세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couples who differ in the desire for order. 야, 이제 이게 문제네요, 문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얘가 주어고 여기 걸린 수로 여기. 항상 주어 수로부터 찾기 꼭 약속하세요. 주어 수로부터 찾기. 자, 그래서 couples with who differ in desire. 그러니까 who differ. 자, who are different 해도 되죠. 그죠? 자, 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 in the desire for.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for 붙는다고요. 질서에 관한 욕구에서 차이가 서로 나는 그런 커플들은 have to learn to 뭐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요. make compromises. 자, 무슨 말입니까? 타협을 하다란 말이 영어로 make compromises인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바로 좀 전에 comprom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명사, 동사 다 써요. 다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동사로 하면 타협을 하다거든요. 그럼 동사로 썼으면 뒤 구조를 갖다 책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하기로 타협하다가 아니라 또 뭐뭐에 대해서 타협하다 그냥 타협이라는 걸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갔기 때문에 앞에 make라는 일반 동사 5인방 중에 하나 쓰고 여기를 뭐 make a compromise라는 단수로 쓰든 make compromises라는 복수로 쓰든 타협이라는 행위 자체들을 갖다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명사화해서 쓴 겁니다. 아까 했던 make a decision, decide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협들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To keep A from ing. 이제 마지막 어마무시하게 자주 나오는 구조 하나 마지막 나왔죠.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뭐뭐한 걸 막다. Their differences. 그들의 차이점들이 from getting out of hand, out of control 같은 말이죠. 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통제 바깥으로 벗어난다는 말이 get out of hand. 내 손에서 이미 떠났어. 즉 get out of control.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어. 자, 이런 그들의 차이점이 통제를 갖다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간에 적당한 타협을 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커플들이라면. 그렇죠? 뭐 커플 아니라면 그냥 서로 안 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나 나갈게. 그래 너랑 같이 못 살겠어. 싸우지는 말자. 그냥 나랑 청별 수준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서로 딴 데서 살자 하면 되는데 커플은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던 아니면은 헤어지던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커플들은 이게 안 맞으면요. 음식 안 맞고 뭐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으면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청결 수준 안 맞는 경우는 극악입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2개 저희가 고급 독해를 해보았는데 원래는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요. 이 독해했던 걸 갖다 한국말로 옮겨놓고요. 자수 맞춰놓고 그대로 다시 지금 여기 쓴 영어로 다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원래 해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영작을 여러분들이 명문 영작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12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데 다음번에 제가 할 때는요. 지문 하나만 갖고 제가 지문 하나만 선정해서 이거를 하고 물론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다음번 숙제를 미리 내드릴 거예요. 내드리고 그것도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눠보겠지만은 이제 이 지문 하나를 놓고 다시 칼 분석을 하고 다시 한국말로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는 그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억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명문과 좋은 패턴 구조를 갖다 기억해내고 그걸 갖다 응용하고 써먹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배터리 다 됐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제 목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5분간만 더 채팅창 켜놓을게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저에게 보내고 싶은 말 아무거나 쫙쫙. 오케이?